이재명이가 지금 정말로 처절하게 박살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30%대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까지 꼬라박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부동산 아파트 이 근저당 이슈가 대폭발을 하면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고 30%대 20%대로 내려온다. 근데 이재명이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정청래의 지지율이 김민석의 지지율을 역전을 했고, 근데 오늘 아침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송영길과 김민석 다 합해도 정청래한테 안 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내려가더라도 저 정청래만 없앤다라면은 돈 살포하고 현금 살포하고 뭐 코스피 어떻게든 간에 그 연기금 시켜가지고 막 끌어올리고 막 어떻게든 간에 선동해가지고 연명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정청래가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이기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가 될 것이다. 왜? 당 컨트롤이 전혀 이제 안 된다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아예 버림받았다는 프레임이 되거든요. 게다가 당원들이 완전히 이재명을 버렸다가 되기 때문에 코어가 무너지게 되는 순간 20% 10%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은 탄핵되거나 재판제기로 날아가게 되겠죠. 이 엄청난 위험한 순간에 이재명은 지금 진입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국정수행 평가 보면은 부정이 56.5%, 긍정이 40.8%인데 쫙쫙 내려가겠죠. 앞으로 30%대로 진입하는 순간 저거는 그냥 그 상징이 어마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가 발맞춰서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과 남미를 간다고 합니다. 제가 봐서 도망가는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자마자 부정선거가 터지니까 곧바로 해외로 튀었습니다. 최근에 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실리콘밸리랑 남미 간다. 네가 실리콘밸리 왜 가는데? 가서 뭐 젠스랑 만나면 뭐 알아두나 가서 뭐 깐부치킨이나 먹겠지. 그래서 저거 자체가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멘탈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국내에 있으면은 막 부동산 근저당부터 해가지고 안규백이랑 골프 쳤냐, 안규백 타령 이슈부터 해가지고 코스피 지금 개작살 나고 있죠. 지금 정청래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은 좌불안석인 거야 이게 지금. 그럴 바에는 그 해외로 튀어서 일단은 바깥에서 뭔가 하는 척 이미지만 만들자, 그런 거거든요. 완전히 지금 레임덕 중에 레임덕, 대드덕.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 지금 바깥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면은 심폐소생이 안 되는 거예요. 얼굴 보면 막 같잖아 보면. 그런데 오늘 앞불사 이게 또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예정됐기 때문에 이재명 오늘 큰일 날 겁니다. 만약에 근저당 뭐냐 물어보면은 이재명이는 그게 말이죠 이러면서 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은 이렇게 하면서 다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어물쩍 넘어갈 거예요. 또는 이게 질문 안 나오면은 이게 근저당 질문이 안 나오는 게 맞냐, 지금 부동산 이슈 중에 지금 근저당 이슈가 제일 심각한데. 그러면은 이제는 점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지율도 내려왔겠다. 이제 이재명 리스크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라고 이제 막 폭주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지금. 게다가 정청래가 지지율 높잖아요. 전당대회 이기잖아요. 이제는 정청래 쪽으로 달라붙겠지.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깔끔하게 재판 제기로 가고 그 다음 대선 준비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론 보세요 지금. 강남에 집주인 대출 6억 이런 광고가 나왔어. 은행권 대출이 안 되니까 집주인 대출하겠다. 저게 요즘에 신조 용어로 이재명 대출이라고 불리더라고. 실제로 저 단톡방 보면은 부동산 업자랑 얘기하는 건데, 사장님 뭐뭐뭐뭐뭐뭐 이거 안 되시면은 만약에 금액이 살짝 모자라면 이재명 대출 얘기해 볼게요. 용어가 이재명 대출이야. 사람들 웃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뭐냐 이거지. 너가 집 사고 파는 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지는 은근슬쩍 근저당으로 갔다가 해버리고. 재명이가 고가주택 거래에 숨통을 틔워줬네. 근저당 거래가 확산 안정화될 듯 놀리고 있고요. 나는 관적 없어서 이재명이 하는 방식이 어렵다. 그러니까 지는 그냥 갈 곳이 있고 근저당이라는 치트키가 있으니까 지가 원할 때 고점에서 집을 팔고 나가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걸 할 수 없어. 왜? 관적 없거든. 근저당이 없거든. 누가 미쳤다고 그 61% 17억짜리 근저당을 해줍니까? 사기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지만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3억짜리로 시작된 아파트를 29억짜리로 팔았단 말이야. 게다가 더 의심스러운 것은 7월 말만 지나가면은 집값이 올라갈 것이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조합원 지위 승계는 못 받잖아요. 7월 말이 되면은.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때 판 거 아니냐. 어떤 미친놈이 그 7월 말 끝나고 나서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데 그 이재명 집을 사가겠습니까? 재개발 예정이 된 곳인데. 그러니까 오를 때까지 7월 말까지 맥스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파는 저 행위, 지 혼자 치트키 써서 파는 저 행위.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저당권으로 이제 매도를 한 것은 이재명이가 매수인을 배려한 거다라고 부동산 교수가 떠들어대는데, 아니죠. 이재명 이익 실현이죠. 그게 왜 매수인을 배려하는 겁니까? 매수인만 돈 버는 거예요? 매도인도 돈 벌잖아. 이재명이는 그럼 뭐 3억에서 29억짜리 가져갔는데 돈 안 버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정말로 좌빨수계 정도면은 진정성을 위해서라면은 뭐 무료로 내놓겠다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는 왜 고점에서 파냐고. 매수인도 이걸 버는 거예요. 매도인을 위한 배려? 똥 싸는 소리 하지 마라. 두 번째, 이자를 안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 이재명이가.
그러면 대통령이 집을 근저당으로 파는데 거기다가 이자까지 받는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길거리에서 사형당하지 그러면은.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집값을 3억 6천짜리를 29억으로 받았는데 이게 이익 아니면 뭐야. 이자 받는다라고 생색내지 말라고. 미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게. 통상적인 거래라고 이제 교수가 얘기하더라고. 통계를 제가 그래서 갖고 왔어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된 25억에서 30억짜리 아파트 자료를 보면은 근저당으로 거래된 건은 5.96%밖에 안 돼. 뭔 통상적인 거래 같은 소리하고 자빠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국민들이 그 근저당권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뿐더러 저거는 편법이란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리스크가 크고. 통상적인 거래 뭐 이러고 자빠졌어. 그래서 이 보면은 이재명이가 집을 갖고 있는 금아파트 분당구에 있는 저기 보면은 최근 45개 거래 중에 딱 2건만 근저당이야. 너네가 말하는 것처럼 근저당이 통상적인 거라면은 45건 중에 30건 정도는 근저당으로 거래했어야 될 거냐. 근데 왜 2건밖에 안 되냐고. 그마저도 이재명이 체결한 거래 말고 나머지 한 건은 말이죠. 근저당 액수가 2억 3천밖에 안 돼. 저긴 토지 거래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 소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데 이재명이가 저게 편법을 쓴 거 아니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외국의 사례를 봅시다. 미국에서는 2% 안팎으로밖에 추산이 안 된다. 왜냐면은 이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도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거는 당국이 엄격하게 모니터링한다. 왜? 이 사기가 속출될 수 있거든. 근저당 믿고 이거 집 샀다가 사기당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파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고 사는 사람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도 2% 안팎이고 보수적인 통계를 따르면 1.5%밖에 안 된다. 미국도 통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엄격하게 규제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뭔 통상적? 어디서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매도인 담보거래와 은행대출은 뭐가 다른가? 무슨 말이냐면은 이재명의 근저당권과 은행대출은 뭐가 다른가 물어보는데 여기서 다르다 대답하면은 이재명이 특권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 부동산 교수가 이재명을 실드 친다고 똑같은 행위다. 거래 행위에서 주체가 다를 뿐이다. 그러면은 부동산 대출을 막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진정된다라고 왜 이때까지 선전해 왔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 똑같은 거래 행위면은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근저당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고 산정을 하고 너희들이 부동산을 막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진정된다고 이때까지 사발 본 거 아니냐고. 이재명이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달에 전세는 사금융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개인이 사금융을 해서 사채 같은 걸 내줘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 거다. 공급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져서 투기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주체가 다를 뿐 똑같은 거래 행위라고 저 한문도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전세나 근저당이나 똑같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재명의 근저당도 사금융이라고 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변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재명이가 사금융 해줬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민노총도 열받아가지고 제가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이후에 파이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민노총이 왜 행진을 했냐면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는데 왜 원청들 큰 대기업들에서 우리한테 교섭에 나서지 않냐, 왜 우리한테 일자리를 주지 않고 임금을 올려주지 않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즉각 교섭에 나서라면서 이재명 나오라고 하고 있는데 허벌나게 웃긴 상황이죠. 왜냐면은 사장 나와라가 얘네들 구호잖아요. 노란봉투법은 곧 원청이 사장이 되는 것이다. 사장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기업들의 사장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진짜 민노총의 사장인 이재명 보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이 이제 빡쳐가지고 노란봉투법에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다 튀어나와가지고 내놓으라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한 방 매긴 거죠. 나는 너희들 말 들어줄 생각 없다라고 반격을 하고 반도체 수익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도 노조의 어떤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재명이가 선을 그었는데 그러니까 민노총에서 이제 또 재반박 들어가는 거죠. 이재명이 축소할 권한이 없다. 개정노조법, 노란봉투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노란봉투법을 흔드는 지침을 추진 중단하라. 이거 이재명이 이 말을 저격하는 겁니다. 정의당도 나서면서 이재명의 발언 노란봉투법 왜곡 폄훼하고 있다. 이러면서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저거에 대해서 미리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 같은 경우에도 강제노동과 쿠팡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이재명한테 추가 관세를 때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거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마르코 루비오가 최근에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호르무즈 파병이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팅 끝나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파병을 빨리. 그들은 중동에서 공급되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안보적 압박까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관이가 또 이제 쿠팡 이슈 때문에 미국 간다고 하는데 쿠팡 이슈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너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에요. 이제 저거는 미국에서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중국과 짬짬이를 하고 쿠팡을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가는데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몇 개예요 이게 도대체. 이재명을 옥죄는 게 잠재되어 있는 김현지 리스크, 부정선거, 부동산 근저당, 안규백 탈영 너무 많아요. 부정선거까지.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이슈는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죽상이 됐을 겁니다. 초비상입니다. 왜냐면은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봤을 때 어제 나온 거예요. 정청래가 김민석을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역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김민석이가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기세 좋았죠. 정청래보다 훨씬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나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검찰청 폐지를 완전히 해달라고 했는데 이재명이가 약속 어기고 지 공소 취소랑 엿바꿔 먹었거든요. 게다가 너무 심각하게 당무 개입을 한다. 아니 막 무슨 막 투표 제도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 되냐 이재명이가. 그럴 바에는 정청래가 낫다라는 여론이 막 분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야 김민석과 송영길을 합해도 정청래한테 안 되는 거예요. 뭐 동률로 나오는데 저 정도면 정청래가 이길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앞불싸 김민석 또는 송영길을 당대표 만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편을 지킬 수 있을 건데 당대표가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재명 입장 뭐가 되는 거예요? 탄핵 프로세스는 뭐죠? 내부에서 가담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정칭라이가 되는 순간 탄핵은 절차가 복잡하죠. 근데 재판적에는 그냥 조이대가 맘만 먹으면 날아가는 겁니다. 조이대는 간 보고 있겠죠 지금. 어쨌든 정청래가 이렇게 하다가 또 뭐 변수 터져서 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민주당이 공멸로 가고 있다. 김민석이가 신천지 이슈를 띄웠고 정청래를 겨냥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잡아떼고 있고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어제 발표하면서 내가 앞서가고 있다. 역전했다고 하면서 실실 웃더라고. 기분 좋아 보였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말고식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용납할 수 없다. 당사자께서 김민석을 겨냥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가장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 반격을 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개입 안 했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측을 미는 최민희, 그 다음에 한민수, 그 다음에 이성윤 같은 경우에도 김민석 사과하고 사퇴해라. 민주당 무너진다. 신천지 개입 근거를 빨리 내놔라.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민석은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서 신고 접수센터도 운영하겠다. 그런데 정청래 쪽은 사과해라, 사퇴해라, 응징하겠다, 반격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민수가 말하는 것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김민석 후보의 근거 없는 공격 뭐시기 본인이 선거에서 유리하자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헌법상 종교분리를 위반한 위헌정당으로 몰려한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십니까? 중요한 단서예요. 나중에 정권을 되찾을 때에 우리는 민주당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은 통합이 안 돼요. 통합 어떻게 합니까? 우파가 색깔을 버려서 통합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저 정당을 없애야지 통합이 됩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이미 이단 종교가 개입되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했어요. 근데 통일교랑 신천지 이런 것들이 묻었다라고 본인들이 막 싸우면서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쟤네들이 말하는 것처럼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메인 정치인들이 신천지 이슈를 띄웠는데 그들을 백업하는 스피커들이 과연 지원 사격을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명계 스피커들을 보면은 김민석이가 뭔가 알아서 저런 얘기 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군부를 떼우고 있고, 그 다음에 정청래의 과거 영상을 틀면서 신천지 관련한 행사에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걸 봤다. 제가 찾아보니까 신천지와 관련돼 있다라는 의혹이 굉장히 많은 한 단체 행사에서 2019년에 정청래가 이렇게 연설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계가 반격을 하는 거죠. 정청래가 참석한 거 알겠다. 그러면은 여기에 또 누가 갔냐면은 당시에 기획재정부 차관, 지금은 장관이죠. 그죠? 구윤철도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신천지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해명하다 보니까 서로 막 온갖 게 다 나온 거 이거. 제가 영상을 찾아보니까 구윤철이 실제로 갔습니다. 구윤철 맞아 이거. 여기 있네. 옆에서 봐도 구윤철, 위에서 봐도 구윤철, 앞에서 봐도 구윤철. 서로 까다 보니까 막 온갖 게 다 나온 거예요. 저희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까다 보면은 이게 아주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부정선거까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싸우다 보면은. 근데 정청래를 지금 또 까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편인데 과거에도 갑자기 이낙연이가 이재명한테 경선에서 지다가 급상승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도 다스베이더를 보면은 신천지가 유입됐다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은 호남일보라는 이 언론사에서 개국 1주년 행사를 열고 그다음에 정청래를 특별 강연회에 초청 강사로 초대했는데 이 사람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이 호남일보는 신천지 자원봉사단 광주 지부한테 감사패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주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아예 뭐가 없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요지는 이재명도 나락가고 정청래도 나락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가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전당대회 때 누가 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청래가 아닌 자들이 이겨도 대드덕에 빠진 이재명을 들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속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근데 정청래는 지금 이재명한테 굉장히 서슬프는 경고를 했잖아요.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야. 여기서 본인이 못 이기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